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최용기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한 36년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동포에게 책보내기 운동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말 독립에 대해서 이대로 대표님이 아주 조목조목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토론에서는 그 우리말 다듬기 종전에는 이제 국어 순화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 다듬기의 어떤 그 걸어온 길, 또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발자취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국어 순화 정책을 추진해 왔던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한 77년 우리가 이제 광복 77주년이 되는데 그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지금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짧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그 우리말 다듬기 개념하고 우리말 다듬기가 걸어온 길, 또 우리말 다듬기의 현실, 그리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다듬기의 개념은 뭐 이미 또 다 알고 있지만 우리말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좀 더 이것을 쉽게 정리해 본다면 고운 우리말 쓰기, 바른 우리말 쓰기, 쉬운 우리말 쓰기, 순수 우리말 쓰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을 크게 제가 6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뭐 연도별로 나눈다면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는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광복 이전에 주시경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 다듬기에 첫걸음을 띄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광복이 되고 나서 문교부가 우리말 도로 찾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외솔 최원배 선생님이 편수국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부터 50년까지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말 찾기에 그런 이제 최대 운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은 아까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글 전용 이것을 실천하자.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70년대부터 한 20여 년 동안은 이제 우리말 다듬기를 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2004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제가 2004년을 이걸 끄는 이유가 2005년에 국어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 활용기라고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님은 지금이 굉장히 위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부흥기로 찾아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그 6번째 이것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 다듬기의 태동기라고 했는데 이 주시경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만든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끈끈이, 통치마, 통조림, 소매치기, 눈깔사탕, 환란개 정말 이런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사전에서만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 이후에 59년까지 최원배 선생님이 편수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말 도로 찾기를 약 1000여 개, 정확히는 943개 낱말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머리말에 우리말 사용을 권장을 한 겁니다. 우리말과 일본말이 있을 때는 우리말을 사용하라. 우리말과 한자가 있을 때도 가능하면 순수 우리말을 써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혼용을 할 때도 톡박이말을 찾아 써라. 그리고 말이 없을 때는 새말을 찾아 써라. 이런 건데요. 여기에 지금 당시에 943개 중에 한 5개만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일본말로 돼 있던 건데 이 뭐 데라다메, 보리깨시, 나카가이, 시로또, 분빠이, 야지우마, 리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우리말로 찾아낸 거예요. 귀둥대둥, 허둥지둥 하는 거죠. 보리깨시라는 것은 한번 지시했던 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건데 푸지위라고 합니다. 한자 말은 취소가 될 텐데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낙가가이는 뭐냐면요. 그 주름인데 일종의 거강꾼입니다. 이런 말을 사전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실옷도는 맹문이 아주 이제 초보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바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노누맥입니다. 얼마나 이 좋은 말들이 있습니까? 야지우마 방해꾼이거든요. 해살꾼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소꾼은 이자인데요. 우리말의 길미입니다. 지금도 은행에 가면은 이자 하는데 이 길미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는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살려서도 좋은 말들이죠. 자, 한글 전용 실천 요강은 이제 60년대부터 문교부가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이제 추진해 가는데요. 6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말을 찾아 쓰도록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글 학회는 이것을 도와준다 해서 쉬운 말 사전을 만드는데 15,924개 낱말을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대부분이 다 한자 말들인데요. 가가오는 집집마다, 가공인물은 뜬 인물, 헛인물, 그 다음에 가두판매는 거리 팔기, 가면무도인은 칼로리, 각반병은 모문이병, 각선미는 다리맵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전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어요. 이걸 다시 살려서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년대에서부터 이제 89년까지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제가 당시에 이제 문교부에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국어순화운동 협의회를 만들어라. 이게 1976년이거든요. 그러면서 국어심의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국어순화 분과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서 국어 자료집을 매년 발간하는데 여기도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성하다를 깨닫다. 주소는 쥐잡기. 리스트는 목록. 보너스는 상여금. 일응은 일단. 체크는 대조 점검. 수입은 손질.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총기 수입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총기 청소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질입니다. 손질. 통첩은 알릴. 특단은 특별한. 급사는 사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왜 지금도 안 쓰고 있는지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도에 국립국어연구원, 그때만 해도 제가 문화부 국어정책과가 있을 텐데 국립국어연구원이 91년도 개원하는데 제가 이때부터 국어순화 사업을 한 10몇 년 동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40개 분야 2만 개 정도를 정리합니다. 굉장히 많은 작업이었거든요. 뭐 오늘 제가 여기 일본어2 자료집 하나만 가져왔는데 일본어2 용어, 행정용어, 건설용어, 생활연예어 뭐 이런 국악용어, 패션용어, 문화재용어, 언론용어 이 중에서 이제 성공한 것은 문화재용어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그 교과서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금융용어, 정보용어, 운동경기용어 그 다음에 뒤에서 최근에 의학용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41개 분야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또 CD를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께 10,000개 정도로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 보고서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활용기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2005년도 이제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지고는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때 이분들이 이때도 이제 과거의 자료 활용기를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말 다듬기 모임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다듬은 말들은 대부분이 이제 영어식 외래어였거든요. 여기 네티즌은 누리꾼, 웰빙은 참사리, 포스트잇은 붙임 쪽지, 블로그는 누리사랑방, 헝그리 정신은 맨주먹 정신, 투잡은 겹벌이, 메신저는 쪽지창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문제는 홍보가 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말 다듬기의 현실, 지금 아까 제가 일본어2 자료집을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기스가 났다. 흠이거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채기란 말을 썼어요. 이런 말을 써야 되죠. 땡깡. 애가 막 떼 쓰는 걸 땡깡이라고 하는데 생떼 쓰는 거거든요. 한자 말로 어려운 말이면 전간입니다. 이게 한자 중에서 이 전간은 간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간질병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뽀록. 뽀록은 한자 말로 일본 한자 말인데 남루입니다. 맨살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들통나다 드러나다고. 나시.
이 나시는요, 또 줄어든 말이에요. 소대나시가 줄어든 말인데, 영어로는 이게 이제 어깨가 없이, 소매가 없다. 이제 그런 슬리브리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입은 사람들이 소대나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소대도 빼버리고 그냥 나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소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도 그런 걸 안 쓰고. 고바이, 이걸 이제 광배라고 하는데, 물매란 말이 있거든요. 건설 용어에서. 오르막이라고 하죠. 삐끼. 자꾸 이게 이제 남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호객꾼입니다. 사라. 이게 이제 혈자인데 접시잖아요. 사라. 지금도 살아달라고 그래요. 앵꼬. 특히 주유소 가면 이 말 많이 듣거든요. 앵꼬 났다. 뭐 만땅 넣어달라. 이게 바닥이 보인다는 거죠. 가득 채워준다. 이것도 싫으면 꽉 채워달라.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자,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게 우리식 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부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나대지, 공터입니다. 흰집, 공수표, 부도수표죠. 수입선, 수입국, 매표국. 아, 이거는 이제 철도청하고 지하철 공사가 표 사는 것이죠. 수학구는 수학량, 결석계는 결석 신고서. 담합은 이게 만든 말입니다. 짬짬이, 뭐 짬을 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자기들끼리 일종의 서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짬짬이란 말. 종지부, 이건 마침표입니다. 삭도는 밧줄, 사양서, 이 설명서죠. 대합실도 이게 저희 그 국어 운동하는 사람들 마지방입니다. 이게 철도청 100주년 기념해서 마지방으로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례죠.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만, 이거는 이제 근원을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려운 한자만, 척사대회, 윷놀이죠, 윷놀이. 비산먼지, 날림먼지, 양생. 지금도 양생이란 말이 여기저기 많은데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은이, 숨기다, 경주, 기울이다, 점등, 켜지다, 진압은 끄다, 언금, 못하게 하다. 이렇게 쉬운 말들을 두고 어려운 한자말을 일부러 찾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서양 제가 외국어 의례라고 했는데 이 발음을 제대로 발음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식 발음을 가져온 거예요. 트레이닝? 이거 우리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운동복이죠, 이게. 빠꾸. 백이잖아요. 이게 뒤로 하면 되죠. 머신, 미싱이죠. 재봉, 맘모스, 멤버드거든요, 이게. 밸런스인데 이게 만약에 이걸 못 고친다면은 저는 발음이라도 사라다, 샐러드, 브레이크잖아요. 이게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복 77주년이 됐는데도 좀 안타깝죠, 이게. 자, 행정용어 중에서 몇 가지 성공한 사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견.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 건데요. 일본은 이게 한자를 녹여놓은 사람고 녹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갓길로 바꾼 사례죠. 고수부지, 분치, 리더십은 통솔력, 매뉴얼, 설명서,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이죠. 업데이트, 자료 수정이죠. 이게 갱신, 인프라, 기반, 시설, 기간 시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영어 사대주의에 지금 물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금융용 한번 볼까요? 로스컷 그대로 쓰고 있어요. 손절매거든요. 손해 보면서 파는 거. 리딩뱅크, 선도은행이죠. 모기지령, 주택담보대출, 방카슈랑스, 은행보험 상품, 배드뱅크, 나쁜 은행이 아니라 신용회복, 아웃소싱, 외부, 얼마든지 많은 것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례를 제가 보여줄 수가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의학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이 의학용어는 한 5만 개 정도를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제가 국립국어원에 있을 때 이거를 바꿔가지고 의사국가고시에 이것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지금 한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물집 하면 되잖아요. 이걸 수프라고 그래요. 닭살하면 되는데 아토피라고까지 나오죠. 눈하면 안구잖아요. 이게 혈행, 혈액순환, 견갑부, 어깨뼈, 경추는 목뼈, 갈비뼈, 늑골, 머리뼈, 두개골. 우리말이 다 있어요. 이게 빗장뼈, 쇄골, 슬개골. 참 어렵잖아요. 무릎뼈죠, 무릎뼈. 이마뼈, 전두골, 코뼈를 갖다 비골이라고 해요. 허리뼈를 유추골, 넓적다리를 대퇴, 엉덩이를 둔부, 발바닥을 족척, 종아리를 하기. 정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말을 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의사들이 정말로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암센터라든가 여러 이제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자에게 우리말로 쉽게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환자가 고칠 거 아니에요. 진단서도 우리말로 써줘야 이 사람들이 가서 약을 쉽게 고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국가고시에까지, 의사 국가고시에까지 이렇게 시험을 냈는데, 다시 이게 지금 한자말로, 심지어는 영어로까지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대로 대표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조업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표현이나 우리말 문법,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많이 새로운 말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 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널리 알리고 자주 해야 돼요. 홍보를 많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아울러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바탕으로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이 담긴 고유 문화를 창조합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언어가 없고 이런 정신이 없을 때 나라는 망하는 것을 우리는 몇 차례 여러 나라에서 봤습니다. 만주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세웠던 청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을 높이는 일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